어제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표에 이어 교육부가 바로 오늘 대학 자유를 확대하는 안을 내놨죠. 조동욱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에 잠깐 나왔었지만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사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기준은 교육부에서 주도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318개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 수준의 대학인지를 가리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들 입장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평가를 2025년부터 폐지하고 대학들 간의 협의체인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른바 대교협의 평가로 가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대학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짬짬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어떤 기본 기준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학교 정원 조정 권한을 대학에 줬다. 이것도 눈에 띄는데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했던 겁니까? 네, 그동안에는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과를 폐지하거나 설립하거나 하려면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교원 확보율은 대학 학과당 필요한 교수의 숫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하거나 또는 통합, 폐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원 조정 역시 아까 리포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사나 교지, 교원 등 이른바 4대 요건이라고 하죠. 이런 기준을 넘겨야만 가능했는데 첨단 기술 분야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첨단 기술 분야의 학생 정원이 더 수월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지방대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정원만큼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어떤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작용도 생기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학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간에는 학과별 정원이나 신설 폐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에 대한 조건도 같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비인기 학과들이 통폐합될 가능성 역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가르쳐야 할 학문의 학과들이 이런 설 자리를 잃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와 같은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등 다른 개혁들과는 달리 입법 개정 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이해관계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결정한다면 실행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기에는 인기가 없지만 나중에 크게 쓰일 만한 그런 학과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조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